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년생활 설명서입니다. 씨와 B씨가 같은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었습니다. 둘 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장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둘 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씨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수술인데 4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B씨가 특별한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B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제대로 받는지를요. 씨는 몰랐습니다. 그냥 병원 서류 받아서 제출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유지하고 청구할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복잡한 보험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상품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다음에 보험금 청구할 때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서 다음 청구 때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진단서 작성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죠.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병원 행정실에 가서 진단서 떼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기본 진단서가 나옵니다. 그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사람은 다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진단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험사에 냈더니 5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 이만큼 보장됩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진단서에 합병증이나 추가 치료 내용 안 들어갔어? 하면서요. 다시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수술하면서 인대도 같이 치료했고 염증도 있었는데 진단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병원에 다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보험 청구해야 하는데 치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실 수 있나요? 했죠. 선생님이 그러세요? 하면서 다시 작성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부인대 손상, 활막염을 동반한 인공관절, 치환술 및 인대 재건술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그걸 다시 보험사에 냈더니 이번에는 150만 원 나왔어요. 3배 차이였어요. 이게 진단서의 힘입니다. 같은 수술이어도 진단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에 최적화된 진단서를 자동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씁니다. 주된 병명과 주된 수술만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치료가 이뤄집니다. 합병증도 있고 추가 처치도 있고 동반 질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단서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병원 행정실에 가서 진단서를 신청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험 청구용 진단서인데 치료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실 수 있나요? 수술하면서 추가로 치료한 부분이나 합병증이 있으면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작성해 줍니다. 만약 이미 진단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간단하다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험사에서 치료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단서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흔쾌히 해주십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서류 준비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진단서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외에도 여러 서류가 있습니다.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내역서, 병리 검사 결과지 등등. 기본만 내는 사람과 꼼꼼하게 다 내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진단서 받아서 보험사에 냈죠. 보험금이 70만 원 나왔어요. 수술비 보장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인이 보험 설계사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술 확인서도 같이 냈어?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수술 확인서를 떼었어요. 거기에는 정확한 수술명과 수술 시간, 마취 종류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추가로 제출했더니 전신마취 수술에 해당된다면서 30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쓴 약제비 내역서도 냈더니 항생제 치료로 또 10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에 70만 원이었는데 서류 추가하니까 11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서류의 힘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여러 가지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마취비, 약제비 등등. 하지만 보험사는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의 근거에서만 지급합니다. 진단서만 내면 진단서에 나온 것만 봅니다. 수술 확인서를 내야 거기 나온 내용도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진단서 상세하게 작성된 것, 수술 확인서 수술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입원한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병원비 영수증 말고 세부 내역, 약제비 내역서 처방받은 약 목록, 병리 검사 결과지 조직 검사한 경우, 병원 행정실에 가서 보험 청구용 서류 일체라고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다 알려줍니다. 비용이 좀 듭니다. 서류마다 몇천 원씩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이득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비용이 아까워서 진단서만 냈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나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류를 다 냈으면 120만 원 받을 수 있었대요. 서류 비용이 3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 아껴서 70만 원 손해본 거예요. 정말 후회했어요. 서류 비용 아끼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특약 확인입니다. 보험에는 주계약과 특약이 있습니다. 주계약은 기본 보장이고 특약은 추가 보장입니다. 대부분은 주계약만 청구합니다. 특약이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특약을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보험금 청구했더니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보험 증권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죠. 거기 보니까 3대 실명 수술 특약이 있더라고요. 백내장이 거기 포함되는지 몰랐어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백내장 수술했는데 3대 실명 수술 특약 해당되나요? 했죠. 담당자가 확인해 보더니 네, 해당됩니다.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하더라고요. 추가로 200만 원 더 받았어요. 만약 확인 안 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어요. 보험금 청구했더니 입원비만 나왔어요. 그런데 보험 증권 보니까 성인병 특약이 있더라고요. 당뇨가 성인병에 포함되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보험사에서 네, 해당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50만 원 더 받았어요. 특약은 보험 증권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읽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특약이 있습니다. 수술 특약, 질병 특약, 입원 특약, 통원 특약, 진단비 특약 등등.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증권을 꺼내서 확인하세요. 이 특약이 이번 치료에 해당될까? 하고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제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특약이 해당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자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네 번째 차이는 재심사 청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안 된다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재심사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 제거 수술이었죠.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됐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퇴행성 질환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퇴행성이 아니라 외상 때문에 생긴 디스크였어요. 넘어져서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서를 다시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재심사 청구했어요. 이건 퇴행성이 아니라 외상입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승인됐어요. 300만 원 나왔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상선 수술했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양성 종양은 보장 제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증권을 다시 보니까 갑상선 질환 특약이 있었어요. 그걸 근거로 재심사 청구했어요. 이 특약으로는 보장되지 않나요? 하고요. 보험사에서 다시 검토하더니 네, 특약으로 보장됩니다 하면서 100만 원 지급해줬어요. 재심사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절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서 거절됐으면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진단명이 문제면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명으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약관 해석이 문제면 증권을 근거로 설명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거절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보험사와의 대화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와 통화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대화합니다. 보험금 청구하려고요. 네, 서류 보내주세요. 얼마 나올까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화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수술을 받았는데요. 어떤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수술비 외에 다른 보장은 없나요? 제 증권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가 하나하나 확인해 주더라고요. 수술비, 입원비, 마취비, 이렇게 보장됩니다 하면서요. 그리고 3대 수술 특약도 해당되네요 하면서 알려줬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 제출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했어요. 제출한 서류가 충분한가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물어봤죠. 담당자가 수술 확인서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하더라고요. 바로 병원 가서 수술 확인서 떼서 추가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보험금이 30만 원 더 나왔어요. 보험사 직원도 사람입니다.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하지만 안 물어보면 최소한만 알려줍니다.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뭐가 있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제 증권에 해당되는 특약이 뭐가 있나요? 이 치료가 어떤 항목으로 보장되나요?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정기적인 증권 확인입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을 서랍에 넣어두고 몇 년씩 안 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증권을 꺼내서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보장을 받고 있지? 보험료는 얼마씩 내고 있지? 특약은 뭐가 있지? 이렇게 확인하면 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새해 되면 보험 증권을 다 꺼내서 봐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뇌혈관 질환 특약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거든요. 혹시 이게 해당되나 싶어서 보험사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이면 진단비를 드립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구했더니 50만 원 받았어요. 몇 년 동안 몰랐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험 증권 보다가 제가 실손보험을 2개 가입한 걸 알았어요. 하나는 10년 전에 가입한 거고 하나는 5년 전에 가입한 거였어요.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봤더니 실손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2개 있으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거 하나를 해지했어요. 보험료를 아끼게 됐죠. 증권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보장, 필요 없는데 계속 내고 있는 보험, 중복되는 보장,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7번째 차이는 병원 선택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에서 받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마다 진단서 작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병원일수록 진단서를 자세하게 씁니다. 작은 병원은 간단하게 씁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어요. 무릎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보험 청구하려고 진단서 받았는데 슬관 저렴 이렇게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로 청구했더니 2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MRI 찍고 정밀 검사 받고 거기서 진단서 받았더니 퇴행성 슬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 파열, 활막염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로 다시 청구했더니 이번에는 80만 원 나왔어요. 큰 병원이 항상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 측면에서는 큰 병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더 자세하고 검사 결과가 더 많고 서류가 더 완비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큰 병원은 대기 시간도 길고 비용도 더 듭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환이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큰 병원에서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어떻게 챙겨?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 증권을 찾으세요. 집에 있는 보험 증권을 다 찾으세요. 서랍, 파일, 어디든 찾으세요. 그리고 한 군데 모아두세요. 둘째,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보험 증권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보장을 받고 있나요? 특약은 뭐가 있나요? 담당자가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셋째, 보험금 청구할 때 꼼꼼하게 하세요. 진단서를 받을 때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요청하세요.
서류를 뗄 때 보험 청구용 서류 일체 요청하세요. 보험사에 제출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 있나요? 물어보세요. 넷째,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심사 청구하세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서류를 보완하세요. 진단서를 다시 받으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보험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청구할 때 도와줘.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서류 준비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진단서를 자세하게 받기 마이너스 의사에게 상세 작성 요청.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마이너스 진단서 외추가 서류들. 특약 확인하기 마이너스 증권 보고 해당 특약 찾기. 재심사 청구하기 마이너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기.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마이너스 보험사에 자세히 물어보기. 정기적으로 증권 확인하기 마이너스 1년에 한 번. 필요하면 큰 병원 이용하기 마이너스 자세한 진단서를 위해. 핵심은 꼼꼼함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받지 마세요. 확인하고 물어보고 챙기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몇 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당장 하실 일. 집에 있는 보험 증권 다 찾기.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장 내용 확인하기. 다음 보험금 청구할 때 진단서 자세하게 받기.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기. 이 네 가지만 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 해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지보다 더 좋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감액 완납, 납입 중지, 대출 활용. 이런 방법들을 알면 해지하지 않고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